26년 세제 개편안 양도소득세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쓰던 이름 하나가 사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양도 차익에서 최대 80%까지 빼주던 공제였죠. 이 제도의 이름과 계산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공제가 대폭 이전됩니다. 먼저 이름입니다. 현행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둘로 나눠집니다. 주택은 장기 거주 소득공제, 거주에 따라서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거죠. 주택 외는 부동산은 장기 보유 소득공제,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계산 기준이 바뀝니다. 이제는 주택은 이제 거주 기간으로 계산하고 토지나 상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은 지금처럼 보유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유 기간의 연 4%, 최대 40%, 여기에 거주 기간의 4%, 최대 40%, 둘을 합해서 최대 80%를 공제를 받았습니다. 개편안은 이걸 거주 기간 연 8%, 최대 80%로 통합합니다. 최대치는 그대로 80%인데요. 그런데 전제가 달라지죠. 지금은 10년 보유하고 안 살았어도 40%는 받았습니다. 개편 후에는 살지 않으면 0%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2027년은 현행과 같습니다. 거주 4%, 보유 4%, 28년에는 거주 연 2%, 보유 2%, 그리고 29년 이후에는 거주만 연 8%로 바뀝니다. 자, 비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요. 보유 연 2%, 최대 30%, 보유, 그런데 28년부터는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로 바뀝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9년에는 거주 연 2%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맨 아랫줄이었습니다. 이제 초고가 주택에 대한 건데요. 공제 한도. 지금은 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양도 차익이 100억이면 80%인 80억을 공제를 받았습니다. 개편안에서는 28년에는 20억, 29년에는 10억으로 한도를 둡니다. 아,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이 한도가 실제 세액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초고가 주택을 에, 중과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사정이 이제 거주가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사정이 있어서 못 살았던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 개편안에서는 4가지 경우에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는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취약, 직장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다음에 해외 체류, 60세 이상 부모 봉양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집을 비운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 기간의 절반 이렇게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셋, 지방 저가 주택이나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처럼 주택 수에서 빠지는 특례 주택은 그 보유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봐줍니다. 넷, 등록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을 연 2%, 최대 30%까지 거주로 인정합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시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 선생님, 15년 전에 집을 사서 15년 전에 직접 살고 계시고 지금 파신다고 가정합시다. 29년 기준으로 보면 거주 15년이니까 10년치까지 인정해서 거주 8%, 최대 80%까지를 공제를 받습니다. 현행과 결과가 같아요. 오래 살아온 1주택자는 이번 개편에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뒤에 나오는 기본공제 확대까지 받으면 좀 더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박 선생님은 똑같이 15년 보유했는데 처음 5년만 살고 이후 10년은 세를 주셨습니다. 현행이라면은 보유 10년치 40%에 거주 5년치 20% 합해서 60%를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개편 후 29년 기준으로는 거주 5년치 연 8%로 40%만 인정이 됩니다. 공제율이 20% 줄어드는 것입니다. 양도 차익이 10억이라면 공제액이 2억 줄고 그만큼 과세되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앞에서 본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개발로 비웠던 기간, 정군으로 떠나 있던 기간이 있으면 공제율이 달라지죠. 기본공제가 반대로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혜택이 하나 생깁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양도차익에서 2,500만 원을 먼저 빼주는 겁니다. 실거주 장기 1주택자를 보유하겠다는 취지가 여기서 드러나죠. 자, 65세 이상 비수도권 이주 하시가면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인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주 기간을 연 단위로 한번 세어 보십시오. 몇 년, 몇 개월을 살았는지가 그대로 공제율이 됩니다. 둘째, 살지 않았던 기간의 사유를 확인하세요. 정근이나 질병, 취약, 재개발 인정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부터 그 증빙을 모아두셔야 됩니다. 셋째는 매도 시점입니다. 2027년은 현행 규정이 유지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거주 기간이 짧은 주택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27년과 28년의 계산을 비교해 보셔야 하겠죠.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세 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소득공제로 바뀌어 연 8%, 최대 80%가 됩니다. 둘, 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28년 20억, 29년은 더 줄여서 10억. 셋, 오래 살았으면 기본공제 2,500만 원까지, 살지 않았으면 공제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정말 하루 차이로 세금이 달라지는 세금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이 궁금하시거나 매달 나가는 그 세금들이 부담스럽다면 저 이석지 선생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가 해결될 때까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다주택자들 편입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2027년, 28년 뒤에만 한시적으로 낮아지는데요. 정부가 매도 기회를 주겠다고 명시한 겁니다. 언제 팔면 얼마가 달라지는지를 캘린더로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올라올 때 알려 드리겠습니다.